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건강 원미연입니다. 허리는 인체의 대들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몸에서 허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통증이 생겨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질환,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신재권 원장님과 오늘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재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허리 통증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고 질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겨울 추위가 한창인데요. 이 추위가 좀 심해지면 허리 통증, 그러니까 급성 요통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좀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겨울에 허리 통증이 좀 심해지는 걸까요, 선생님? 겨울이 되면 근육이 긴장되고 혈관이 수축해 근육은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또 추운 날씨에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꺼리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는데요. 그럼 근육과 관절에 대한 지지력이 약해지면서 척추나 관절 부위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기존에 허리 통증이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또한 호르몬의 변화와도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일조량이 많은 여름에 반해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면서 일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 분비는 감소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증가하는데요. 같은 통증이라도 겨울에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척추관 협착증 역시 겨울에 더 잘 발생하는 질환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겨울에 특히 통증이 더 심해지는 척추 질환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이 대표적입니다. 척추는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척추 주변에 근육과 인대가 경직돼 척추 신경이 받는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몸에서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근데 우선 이 척추관이 어느 부분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척추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위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앞쪽에는 척추뼈의 앞부분인 추체, 추간판, 뒤로는 척추뼈의 뒷부분인 추궁판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으로 척추뼈는 뼛속에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네. 목뼈, 즉 경추부터 흉추, 요추, 천추까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것이죠. 그럼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가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 신경이 압박받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근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5년간 약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협착증이 2014년에는 128만여 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164만 명으로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네,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급격한 증가 원인은 잠시 후에 키워드와 함께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추와 경추가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자, 이 키워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 네, 척추관 협착증은 요추 척추관 협착증과 경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목의 경추관이 좁아지면 경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 허리의 척추관이 좁아지면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목보다 허리에서 척추 협착증이 발생하는 빈도가 훨씬 높은데요. 그 이유는 목이 머리 무게만 지탱하면 되는 반면에 네. 허리는 몸통 무게를 지탱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목보다 허리의 사용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보다 허리가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죠. 네. 자, 근데 요추, 그러니까 이 허리에 발생하는 질환 중에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게 사실은 허리 디스크예요. 요추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요추 신경이 눌려 다리가 저리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리 디스크와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허리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는 데 반해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뼈, 관절과 같은 딱딱한 조직이 신경을 누릅니다. 통증의 양상을 보면 허리 디스크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네. 척추관 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이 눌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두 질환의 경우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의 양상이 다르다는 건데요. 두 질환의 정확한 증상 차이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화. 노화가 두 번째 키워드인데 아무래도 노화라고 하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좀 연결을 지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노화가 진행 중인 노년층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 중 하나가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많이 사용하거나 노화하여 그 기능이 퇴화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척추에서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은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척추관 협착증이 고령화와 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앞서 통계를 살펴보기도 했지만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서 척추 질환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척추관 협착증 환자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의 중년층 환자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네. 나이와 연관성이 많은 질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성별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어느 성별이 좀 더 잘 발생할까요? 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더 많이 하고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으며 일생 동안 임신, 출산, 폐경 등 호르몬 급격한 변화를 겪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근데 노화로 인한 뭐 퇴행성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죠? 네, 연령대별로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특성상 5,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퇴행성 변화가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그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네.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후천적인 원인은 바로 노화인데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에는 척추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척추관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척추뼈도 두꺼워지고 척추관을 둘러싸는 인대와 근육도 탄력을 잃어 이 통로가 점점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움직임이 많든 적든 뭐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이 척추의 노화는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마다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척추 퇴행은 척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척추 주변의 디스크와 근육에 얼마나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척추 무리를 안 했는지에 따라서 척추 건강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척추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척추 노화와 퇴행을 분명히 늦출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척추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앞서 척추관 협착증 후천적인 원인으로 노화와 함께 선천적인 원인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척추관이 좁은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선생님? 일반적으로는 퇴행에 의해 뼈가 자라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들이 많지만 선천적으로도 척추관이 좁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젊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허리 통증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척추 관련 질환이 좀 일찍 찾아오는 걸까요?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모두 허리 통증을 겪지는 않고 네. 척추관이 좁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관리가 잘 안 되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긴 하지만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의학적인 원인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신허요통에 해당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주골, 신생수라하여 신장이 뼈의 생장, 발육, 재생에 관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장의 정이 부족해지면 골수가 허해져서 다리에 힘이 빠져 걷지 못하거나 허리를 굽혔다가 펴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까치발. 까치발과 척추관 협착증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은 간단한데요. 바로 까치발로 걸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4, 5번 요추 부위와 5번 요추, 1번 천추 사이에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하지신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해당 위치의 척추관이 좁아지면 발과 발목 기능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까치발로 걸을 때 힘에 부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좀 자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까치발하기 어렵고 또 보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척추관 협착증 자세한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척추관이 좁아지면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겠죠? 네, 맞습니다. 요통의 원인 중 디스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원인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특히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가 터질 듯 아프고 마비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할 때 허리 통증이 더 좀 심해질까요? 네,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걸을 때 양쪽 다리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네. 혹은 저림 증상이 있다거나 4살 같지 않다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하는 증상을 꼽을 수 있고요. 네. 더 악화됐을 때 증상으로는 오래 걸으면 힘들어서 쪼그리고 쉬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가 편해지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혹 그 허리가 구부정한 채로 잘 펴지 못하는 그 보통 꼬부랑 할머니라 부르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좀 심한 상태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명 꼬부랑 할머니병으로 불리는 아,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있는 게 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척추에 만곡이 없어지면서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허리가 좀 변형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허리 통증을 견디기 위해서 구부린 자세를 자주 취하다가 아, 6, 70대가 되면 허리와 배의 근력이 떨어지면서 네. 자세가 악화되는 건데요.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이렇게 주저앉듯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결국 관절 변형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를 간단히 짚어봤었는데요. 이 두 질환의 증상 차이 어떻게 다른지 좀 자세하게 다시 알아볼까요? 허리 디스크는 척추 앞쪽의 디스크의 문제로 허리를 구부리면 디스크의 압력이 뒤쪽으로 작용해서 통증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척추 뒤쪽 구조의 문제로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면 척추 뒤쪽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해지게 됩니다. 또한 누워서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리는 검사 시행 시 허리 디스크의 경우 30도에서 70도 사이에 요통과 하지방사통으로 인해 다리를 더 들어 올리기 힘들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요통이 없는 경우도 많고 다리를 펴고 들어 올리는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증상으로 따져보자면 좀 반대의 면이 있으니까요. 허리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디스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같이 그러니까 동반으로 발생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30, 40대 젊은 분들은 허리 디스크만 가진 분들이 많지만 50, 60대 중년층은 협착증 환자의 비율이 더 늘어나는데요. 협착증 환자의 MRI를 보면 주변 뼈와 인대 변형이 온 협착증과 함께 디스크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꼭 뭐 허리 디스크 아니어도 다른 척추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다면 허리와 목 디스크가 생기기 쉽고 또 디스크가 있으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전돼 보행 장애가 오고 무릎 관절염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뭐 단순히 허리 통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척추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좀 정리해 볼까요?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하다. 네. 걸을 때 양쪽 다리가 저리며 보행이 어렵다. 다리가 전체적으로 쪼이고 감각이 둔해져 오래 걷기가 힘들다. 발이 시리거나 감각이 없다. 쪼그리고 앉거나 앞쪽으로 구부정한 자세가 편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척추관 협착증일 수도 있으니까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허리 통증이 굉장히 흔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일생에 뭐 한 번쯤은 경험해 보게 되는데요. 자,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렇지만 오래 방치했을 경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단순히 통증에 뭐 마비가 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에 뼈의 심한 변형으로 인한 압박으로 심해서 5분도 채 걷지 못하거나 대소변을 보는데 장애가 있다거나 비수술적 치료를 몇 개월간 지속을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걷지도 못하고 뭐 대소변 장애까지 온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자, 그렇게까지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증상 호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응급 수술이 필요한 질병은 아닌데요. 좁아진 척추관 주변에 염증이 발생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경을 압박하는 공간을 넓혀주고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자세한 치료 방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져서 통증이 유발될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의학적인 치료법 알려주세요. 한방에서는 오랜 임상 경험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걷는 것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척추관 협착증 환자도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 한약, 봉약침 등 다양한 한방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수술 없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행된 뼈에 재생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한약과 관절을 가동시켜주고 척추관을 넓혀주는 추나요법, 통증을 줄이고 굳은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봉약침 치료 등이 척추관 협착증에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그 추나요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정형외과에서 보통 받는 도수 치료랑 좀 비슷한 개념인 건가요? 추나요법은 척추와 골반 등 골격의 불균형을 포함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도수치료는 근육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추나요법은 틀어진 뼈와 관절, 문제가 있는 근육과 인대를 한의사가 직접 교정하고 치료하는 것이고요. 도수치료는 의사의 처방으로 물리치료사가 뼈와 관절 주변의 인대, 힘줄 등 연부 조직을 풀어주고 주위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증상 호전을 위해서는 치료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물론 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환자 상태가 좀 심하다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극심한 통증이 염증과 함께 줄어드는 것은 2, 3개월 정도 집중 치료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호전됩니다. 하지만 심한 통증에서 벗어나 좋아진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꽤 오랜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통 척추 질환은 재발이 잦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예방적 치료가 함께 좀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척추 주위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면 당연히 재발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어졌다고 디스크나 협착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므로 네.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척추 관리를 해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호전되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 관리를 통해 척추의 건강을 회복하여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혹시 그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 혈자리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 혈자리로는 대표적으로 위중혈이 있습니다. 위중혈. 위중혈은 무릎 뒤 오금 부위에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네. 허리를 지나는 경맥인 족태양 방광경의 혈로 허리 질환에 다용되는 대표적인 혈자리인데요. 집에서는 이 위중혈을 지그시 3초 정도 눌러주는 것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혈자리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능력고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오늘 첫 번째 문제 선생님께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운동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나을 수 있을까요? O와 X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척추관이 좁아졌어요. 근데 운동을 한다 이게 넓어질까요? 운동으로는 안 된다. X 하겠습니다. 네, X 해주셨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네. 급성 통증의 경우 운동을 하지 않고 쉬면서 가라앉히는 게 좋고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척추관 협착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협착증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면 척추 주변의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운동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까요, 선생님? 운동과 관련된 문제 이어서 드릴게요. 네. 이번엔 객관식인데요. 다음 운동 중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피해야 할 운동은 무엇일까요? 피해야 할 운동. 자, 우선은 1번 스트레칭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은 이제 물 안에서 중력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그죠? 척추에 무리가 덜 갈 것 같고 4번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아니면 3번 같은데 우선 골프로 찍을게요. 이렇게 막 스윙을 하면서 척추관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안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3번. 훌륭하십니다. 3번 정답은 맞나요? 3번 골프입니다. 아, 골프는 스윙 동작 시 척추의 회전으로 인해 허리가 비틀려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네. 자칫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 특히 만성 요통이 있거나 허리 근력이 약한 중장년층은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골프 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퀴즈까지 풀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일상생활, 평상시에 척추 건강을 위해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먼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과도하게 허리를 비트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고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주고 자주 움직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주위에 근력을 키워주셔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계단이나 등산처럼 경사가 진 곳은 허리에 무리가 돼서 좋지 않고요. 편편한 땅을 걷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쉬엄쉬엄 꾸준히 걸으면서 걷는 시간을 늘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체중 조절도 중요하고 나이가 들면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는데 시금치, 우유처럼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긴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이 척추 건강 관리 잘 해주시면 이 척추의 노화와 퇴행이 늦어진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재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